많이 강조하셨죠. 6, 7월에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좁은 범위에서 박스권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8, 9월 달에는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혜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주식시장 알다가도 모르겠고 그러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7월 들어서 주식을 좀 매수하고 있다? 라고 해요. 예. 이게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나요? 원래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았죠, 우리 주식은. 네.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올해도 6월까지 보니까 우리 코스피 시장만 해도 한 16조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7월 들어가지고 22일까지인데 한 1조 6천억 정도 순매수. 오랜만에 1조 이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원래 8, 9월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거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다행히 이런 조짐이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걱정했는데 이게 앞으로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외국인 사주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계속 순매도를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예. 좀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7월달 들어서는 매수가 들어오니까 좀 괜찮은데 라는 약간 살짝의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순매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뭔가요? 예,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그 다음에 환율도 너무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도 저평가돼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주식을 산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가가 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거시경제를 주로 공부하니까 명목 GDP로 보면은 올해 적정 주가가 3천 정도 나와요. 3천이요.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죠. 네. 그런데 3,300 갈 때는 4천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천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렇게 심리가 명목 GDP가 올해 한 4.5% 성장한다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설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 정도 가소평가됐다 코스피가.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작년 그 4월 달에는 한 40%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올 그 6월 달에 보니까 주가가 코스피가 한 14% 정도 가소평가됐거든요. 네. 그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거시경제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외국인이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이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 최근에 1320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지만 경상수진이나 그 다음에 예체 문제,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 이런 거로 고려했을 때 1300원대 환율은 너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돈 가치도 저평가돼 있다. 주시장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3분기에는 주가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7월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정도 사면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한국 주가 그리고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게 8월, 9월 계속 지속될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다. 지켜봐야 되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1,300원대잖아요. 예.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 건가요? 환율의 그 적정 수준은 사실 추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추정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맥도날드 가면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있거든요. 네. 그거로 적정 환율 추정해 보면은 한 800원 정도 나와요. 적정 환율이. 800원이요? 말도 안 되는데요, 진짜. 그리고 국제 결제은행 BSI에서 실질 실환율 계산해 보면요. 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아직도 6월 말 기준으로 2% 정도 가대평가된 거로 나와요. 조금 더 환율이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경상수지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실질금리 차,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환율 이런 거로 추정해 보면요. 적정 환율이 한 125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추세를 구해보면은 지금 1300원 환율에서 환율이가 장기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추세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는데
그거로 하면 한 1255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율이 조만간 125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물론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달러 가치예요. 근데 달러 가치가 주요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얼마 전에 108까지 갔다가 전에 7일 정도 더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점 무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달러 가치가 오른 것은 미국이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금리를 빨리 올리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108이라는 그 달러 지수 내에는 그 금리 인상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이것도 다 포함됐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의 올해 1분기 소비는 증가했지만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2분기 GDP도 뭐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약간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는 달러 강세 때문에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해외 상품 가격이 굉장히 싸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적자가 너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 그 1분기 보니까 대부분의 순부채가 18조 3천억 달러. 어느 정도죠, 이게? GDP 대비 거의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2011년에 이런 대부채 그다음에 대내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S&P가 미국과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는데요. 그때 대부채가 40%도 안 됐어요. 지금 그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달러 강세의 부작용도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새 그 역환율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동안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 풀어가지고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리는 게 환율 전쟁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놨더니 문제가 발생했죠.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 국내적으로 소비 투자를 좀 익축해 수요를 익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자기네 통화 가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수입 물가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금리를 3월부터 계속 인상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보통 뭐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그랬는데 유럽 중앙은행만 0.50% 올리면서 빅스텝을 단행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환율 전쟁에 가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유로 가치가 올랐는데요. 앞으로 이런 역환율 전쟁이 계속 좀 일어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결국 원화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 저는 뭐 3분기 후반 그다음에 4분기 초반 가면서 한 12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하고 환율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제 환율은 그 축을 거꾸로 제가 그림에 그려놨는데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코스피가 올랐고 코스피가 오르면은 원화 가치도 올랐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라는 거죠. 같이 가는데요. 네. 그런데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주가하고 환율하고. 환율이요.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주가가 외국인한테는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라는 걸 분석해 보니까 인과관계는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냐 그걸 분석해 보니까 네. 코스피가 원인이 되고 환율이 결과가 돼요. 보통이 반대가 보통 맞지 이제 않나요? 환율이 더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최근 동향 보니까 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외국인이 사면은 그냥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환율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코스피도 2,300까지 떨어졌다가 2,400까지 지금 올랐고, 그 다음에 환율도 뭐 조금밖에 아직 안 떨어졌어요. 1,320원까지 갔다가 뭐 1,300 지금 8원, 10원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사면은 결국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고 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3분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아하.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주가가 얼마가 오르고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게 남은 문제인데. 그렇죠. 예. 3분기에는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예. 거고요. 예. 근데 얼마까지 상승하느냐? 네. 그거를 제가 뭐 그동안에 한 2,750까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고 하여튼 2,600은 좀 넘어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환율은 뭐 1,250원 근처까지 예,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아직 추세라고 보기는 우리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 환율이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초에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가지고 장단기 금리차하고 미래경기를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좀 장단기 금리차가 7월 들어 아주 급격하게 축소되고 이걸 보면은 아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 11월, 12월 가서 다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때 가면 또 분명히 또 일부 외국인들의 주식을 팔면서 환율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주가 상승, 원화 가치 상승이 추세적인 것은 아니고 3분기에 일시적으로 그동안 저평가된 것이 좀 해소되면서 주가도 오르고 원화 가치도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넘어섰는데 1,250원도 굉장히 높아 보이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불과 그러니까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환율이 1,05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는 한 2, 3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원달러 기준이 한 1,150원이었어요. 아. 상하 100원, 1,050원에서 1,250원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축이 제가 지금 구해보니까 1,250원까지 올라 버렸거든요. 1,250원. 예, 그래서 1,050원까지 떨어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되고 네. 아마 1,250원에서 뭐 상하 일시적으로 1,350원까지 갈 수가 있고요. 1,150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중심축이 1,150원에서 최근에 1,250원 올라버렸다. 이런 의미에서는 과거보다 우리 환율이 상당히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이 7월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요. 7월 22일까지 1조 6천억 원이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 주가 그리고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원화 가치가 한 1,250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3분기 주가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 이후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내년 올 연말 내년 1분기 가면은 뭐 제가 내년 1분기에 그 주식 사시자 이런 말씀을 계속 장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주가가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또 저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으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 1분기는. 그러면 또 환율이 또 높은 수준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 환율이 또 1,350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뒤로는 내년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주식시장 뭐 애완시장도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변동성이 큰 장은 올 연말 내년 초에 한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면서 특히 저 올말 올 초 되면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발표되자마자 제가 제 모델에다 다시 최근치를 넣고 수정해서 전망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늘 관심이 있는 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게 5월 달에 잠깐 반등을 했거든요. 네. 6월 달 거 보고 또 7월 달 거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죠. 제가 이게 많이 강조하셨죠. 6, 7월에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좁은 범위에서 박스권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8, 9월 달에는 조금 높게 나오거든요. 이거 역시 7월 데이터가 나오면은 또 모델에다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아마 그 수정 전망을 해가지고 8월 초 중순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네, 그때 돼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네, 3분기 주가는 일단 당분간은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과연 왜 순매수로 전환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다음 시간에는 좀 미국 물가 피크아웃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살짝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해외에서는 물가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상당수 좀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조금씩 나와서 뭔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얘기가 오랜만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